예, 오늘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상담센터에 오시면 많은 내담자분들이 저에게 하는 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제가 뭐 심리검사를 통해서 또는 이제 제가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이제 우울, 불안, 뭐 강박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좀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정말 우울하다고요? 제가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좀 힘듦은 느껴지는데 그게 우울한 건지 불안한 건지 그게 어떤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들더라도 우울한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원인을 잘 모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요즘 별일 없는데, 또는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 우울한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그 원인, 배경들이겠죠. 물론 이제 해결 중심 상담이나 실존 상담으로 가면은 그렇게 원인이 많이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또 원인을 안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행을 통해서 변화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는 알아차리는 것. 내가 이런 거구나. 또는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는 통찰, 인사이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뭔가 원인을 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증 중에서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안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은 비암적인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아니면 무의식적인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그 한 가지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걸 수 있어요. 각자의 이제 의견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이제 관점일 뿐이고, 그래서 이걸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관점 정도로 이해하고, 앞으로 말씀드릴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건데요. 프로이드는 최초로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세팅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상담 심리에는 그 출발은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프로이드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표면 이면에 그 무의식이라는 구조,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보통 이제 그 무의식을 해석해냄으로써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이나 또는 방어를 통해서 눌러버렸던 그 마음들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나오는 증상 이면의 어떤 내적 갈등이나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나 감정들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분노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왜 우울이 분노랑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감정이 약간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화를 내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일 수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 비난이나 자기 자책이 많다는 거예요. 자책이 많다는 건 예를 들면 너는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난 정말 쓸모없어. 네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속으로 이런 비난의 말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 비난, 자책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본인이 본인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의 대상이 본인이고, 근데 자꾸 그렇게 나 자신에게 분노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가 빈곤해지고, 빈곤한 자아가 이제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바로 우울로 툭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울증인 사람들은 자책이 많고, 그 자책은 본인이 본인에게 화를 내는 거고, 이것이 자존감 하락의 원인이 되고 결국 우울로 툭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게, 나에게 화내고 있는 그 자책은 보통 본인이 본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는 대부분
대상이 원래 타인이라는 거죠. 근데 왜 타인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그게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반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바깥에서 보면 투사, 바깥에 있는 걸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분노를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향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없는 대상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대상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넓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어쨌든 그 분노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분노라는 감정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논문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리에게 내보이는 자아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아이다.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 처벌받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시키며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 실로 안타깝다며 동정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자책한다는 거죠. 만일 어느 우울증 환자가 내뱉는 온갖 자기 비난의 말을 꼭 참고 끝까지 들어보면 정말 듣기 어려운 심한 자기 비난의 말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조금만 달려보면 그런 비난의 말이 다른 사람, 그 환자가 현재 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 또는 그가 꼭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그 비난적 말에 주어만 살짝 바꿔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거나 어쨌든 타인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왜 엄마를 이해 못할까? 그러면 주어만 바꿔보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나를 이해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나는 그 남자친구의 마음 하나 이해 못해주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우울증 환자에게 주어만 바꿔주면 다른 말이 되겠죠. 너는 남자친구가 되겠죠. 너는 왜 내 마음 하나도 이해 못해주는 바보 같은 인간이다. 넌 나를 놓쳤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바보 같은 인간이다. 이런 분노의 말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울감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서 자기 비난의 말들을 문장으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그 문장을 주어를 바꿔서 나는이 아니라 너는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그런 식으로 한번 주어를 바꿔서 표현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그럼 대부분 그 자책의 말은 사실은 그 떠오르는 대상을 향한 분노 감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분노 감정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왜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상에게 표현되지 못하고 나에게 돌렸느냐가 더 핵심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걸 알아차리는 것. 내가 자책하거나 또는 우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분노 감정이구나.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를 향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알아차리면 우울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더 설명드릴 거 많이 있는데 대략 이 정도 하고 더 많이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제가 우울과 관련된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원인들을 말씀드릴 생각이고 우울증 테스트를 좀 해보려면 그 DSM-5라고 우울증을 공식적으로 이제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 내리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글을 좀 제가 밑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와서 찾아보시라고 본인을 좀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